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주도인 위니펙에서 북쪽으로 640km가량 떨어진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 마을. 이곳에는 약 5,400여 명의 인디언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이 태평양 건너 9,500km나 떨어진 한국에 더는 아이들을 땅에 묻고 싶지 않다며 구조 요청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캐나다 매니토바주에는 총 62개의 인디언 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중 원주민 5,400명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 마을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북위 54도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연중 절반인 겨울 내내 영하 40도씨 안팎의 혹한 날씨를 보이는 극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기후 탓에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은 육류보다도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들이 한겨울에 채소를 섭취하려면 캐나다 남쪽 지방이나 미국에서 공수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추가 400g이 2만원이 넘는 등 가격이 한국의 5배에서 6배에 달해 채소 섭취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평소 신선한 채소를 자주 섭취하지 못해 비만과 당뇨, 그리고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 노출돼 왔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사는 주민은 캐나다인 평균보다 비만, 당뇨, 고혈압 발병률이 2배가량 높습니다. 55세 이상 인구만 놓고 보면 당뇨와 고혈압이 각각 5배, 3배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도 고작 66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을 계기로 매니토바주 세계무역센터가 경북 테크노파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식물공장 전문업체인 카스트 엔지니어링을 둘러보고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 마을에 식물공장을 설립해달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10대 청소년 중 13에서 20%가 소아비만 당뇨를 겪는다며 더는 아이들을 땅에 묻고 싶지 않다는 간곡한 부탁에 한국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들의 건강 유지를 돕는 채소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한국이 주목한 것은 바로 청경채인데요. 캐나다 원주민이 주로 섭취하는 청경채에 대사성 질환 예방 개선에 효과가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청경채의 단순 섭취로는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섭취 함량이 부족하여 대사성 질환을 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배 시 온도, 습도, 수분 함량 등 재배 환경 조건에 따른 글루코시놀레이트의 함량의 변화가 크고 병충해에 취약해 노지에서 재배할 경우 식물보호제 사용이 필요했죠. 이에 한국 연구진들은 스마트팜을 만들어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배양액, 광조건 등이 다양한 재배 조건 변화를 달리하며 최적의 청경채 생장 환경을 찾아낸 것이죠. 그 결과 청경채가 함유한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2.4배가량 높이면서 동시에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증진과 생산량 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것이죠. 쉽게 말해 수표 청경채인 셈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농식품 분야 국제학술지 푸드케미스트리 최신호에 실리면서 학문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캐나다 매니토바 주립 때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실증 재배에 돌입하고 캐나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슈퍼 청경채가 인간의 대사성 질환을 실제로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제품 개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능성 음료나 농축 파우더 등 알력 형태의 제품, 혹은 샐러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로 슈퍼 청경채가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팜을 이용한 채소 재배는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은 아니지만 높은 설치 및 유지 비용으로 인해 일반 채소 생산으로는 경제성을 맞추기 어려워 그 기술의 발전에 비해 널리 사용되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처럼 스마트팜에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고기능성 식품 원료 생산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